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소절의 민요가 바꿔놓은 한 가문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가난 때문에 흩어진 사랑. 이제는 눈물로 다시 피어나네. 서울 근교 대저택. 이곳에서 20년간 가정부로 일해온 53살 박정순 씨가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청소를 하고 같은 메뉴로 아침을 차려드리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왔죠. 그런 그녀가 어느 비오는 오후 설거지를 하며 무심코 아리랑을 흥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서재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78세 대기업 총수 한도연. 그의 손에서 술잔이 떨어져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왜일까요? 그 노래 속 특별한 가사는 오직 50년 전 그가 가난 때문에 포기했던 첫사랑 순이만이 알고 있던 것이었거든요. 성공을 택하기 위해 사랑을 버렸던 그 여자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유전자 검사를 통해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20년간 함께 살아온 가정부 정순 씨가 바로 그의 친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의 재회를 기뻐할 사이도 없이 자녀들은 상속 재산을 걱정하며 새로운 누이를 배척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정순 씨의 가족이 3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까지 폭로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정순 씨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속권을 모두 포기하겠습니다. 대신 오빠의 빚만 갚아주세요. 그리고 저는 영원히 사라지겠습니다. 과연 50년 만에 다시 만난 부녀에게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가난이 갈라놓았던 사랑과 가족의 이야기. 이야기 시작 전 완전 무료인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근교의 한적한 언덕 위에 자리한 거대한 저택은 마치 요새처럼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고 고요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저택의 주인인 한도연은 올해로 78살이 된 대기업 총수였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시작해서 오늘날의 거대한 기업 제국을 일궈낸 자수성가형 인물이었어요. 도연의 하루는 언제나 규칙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정각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거대한 서재로 향하는 것이었어요. 서재는 저택에서 가장 넓은 공간 중 하나였는데 천장까지 닿는 높은 책장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수천 권의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경제학부터 철학, 문학까지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한쪽 벽면에는 그가 평생에 걸쳐 받은 각종 상패와 기념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이것들은 그의 성공한 인생을 보여주는 증거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취와 부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연의 얼굴에는 언제나 깊은 고독함이 서려 있었어요. 특히 아침 일찍 서재에 혼자 앉아 있을 때면 그의 표정은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름다운 정원과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공허함이 담겨 있었어요. 문제는 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3명의 아들과 1명의 딸, 모두 4명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사업 능력을 물려받지는 못했지만 재산에 대한 욕심만큼은 누구보다 컸어요. 첫째 아들인 한성주는 46살로 회사의 부사장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권위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 때마다 그럴듯한 말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정작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면 항상 아버지의 눈치만 살폈어요. 둘째 아들 한성민은 42살로 독립적인 사업을 한다며 몇 년 전부터 아버지에게서 따로 나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업이라는 것도 사실상 아버지의 자금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이었어요. 그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저택을 찾아와서는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겼다며 돈을 요구하곤 했습니다. 셋째 아들 한성호는 39살로 형들과는 달리 예술가의 길을 걷겠다며 화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그림은 팔리지 않았고 결국 매달 생활비를 아버지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가끔 저택에 와서 자신의 예술 세계를 이해해달라며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지만 도연은 그저 한숨만 쉬곤 했어요. 막내딸 한소영은 35살로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후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해외 명품 쇼핑과 고급 레스토랑 다니기를 취미로 삼고 있었고, 이 모든 사치스러운 생활의 비용은 당연히 아버지가 부담하고 있었어요. 소영은 자주 아버지,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생활비가 부족해요라며 추가 용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족들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바로 가정부 박정순이었어요. 정순은 올해로 53살이 되었고 이 집에서 일한 지도 벌써 20해가 넘었습니다. 그녀는 시골 출신으로 젊은 시절 서울로 올라와 여러 집에서 가정부 일을 해왔어요. 하지만 한도연의 집에서 일하게 된 것은 그녀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정수는 말수가 적었지만 관찰력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 집안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자녀들 앞에서는 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려 노력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얼마나 외롭고 지쳐 있는지를 정수는 알고 있었어요. 또한 자녀들이 겉으로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상속받을 재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하루는 새벽 5시부터 시작되었어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도연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같은 메뉴를 원했어요. 흰죽 한 그릇에 김치 몇 조각, 그리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 전부였습니다. 화려한 저택과는 어울리지 않는 소박한 식사였지만 도연은 이것을 고집했어요. 정수는 그런 도연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분도 결국 시골에서 자라신 분이구나.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어릴 적 먹던 음식이 그리우신 거야. 정수는 또한 도연이 자주 혼자서 옛날 사진들을 들여다보는 것을 목격했어요. 특히 서재 책상 서랍 맨 아래에는 낡은 사진첩 하나가 있었는데 도연은 가끔 그것을 꺼내서 한참 동안 바라보곤 했습니다. 정수는 그 사진첩의 내용을 본 적은 없었지만 도연이 그것을 볼 때마다 표정이 몹시 슬퍼지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도연의 자녀들이 모두 저택에 모였습니다. 이런 일은 흔하지 않았어요. 보통은 명절이나 아버지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이 아니면 한자리에 모이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평일 오후였는데도 모두 모였습니다. 정수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를 들으며 찻잔을 준비했어요. 아버지, 요즘 건강이 어떠세요? 첫째 아들 성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진짜 걱정보다는 계산된 관심이 느껴졌어요. 네, 아버지. 정기 검진은 받고 계시죠? 둘째 아들 성민이 덧붙였습니다. 그보다 아버지, 회사 주식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요즘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던데요. 성준이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우리도 회사 경영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막내딸 소영도 거들었어요. 도연은 자녀들의 이런 모습에 실망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체념하고 있었어요.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걱정할 일도 아니고. 하지만 자녀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성민이 끈질기게 물었어요. 혹시 모르는 일이잖아요. 유언장 같은 것도 정리해 두시면 좋을 텐데요.
셋째 아들 성호까지 나서서 말했습니다. 결국 저녁 시간까지 이어진 대화는 완전히 유산 상속에 관한 이야기로 흘러갔어요. 정수는 이런 광경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20해 넘게 이 집에서 일하면서 도연이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녀들은 오직 돈 이야기만 했고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사업 관계였습니다. 그날 밤 자녀들이 모두 돌아간 후 도연은 평소보다 더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정수는 걱정스러워하며 물 한 잔과 해장국을 끓여서 가져다 드렸어요. 도연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중얼거렸습니다. 정순 씨, 이 집에서 나를 진짜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정순 씨뿐인 것 같소. 정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큰 집에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시는데 정작 마음 편히 의지할 사람이 없으시다니. 그날 밤 정수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 집안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차갑고 외로운 곳이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바깥에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도연은 평소와 같이 서재에서 회사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기분이 특별히 무거웠어요. 며칠 전 자녀들과 나눈 대화가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진 차가운 계산,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아닌 재산에 대한 욕심만이 가득했던 그 순간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도연은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위스키 한 병을 꺼냈어요. 평소에는 저녁에만 마시던 술이었지만 오늘은 예외로 하기로 했습니다. 투명한 유리잔에 호박색 술을 따르면서 그는 창밖에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정원의 나무들이 비에 젖어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 상태와 닮아 있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잔을 비우고 두 번째 잔을 따르던 그때 부엌 쪽에서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순이 설거지를 하면서 무언가를 흥얼거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연은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순이 가끔 일을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는 것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멜로디가 점점 또렷해지면서 도연의 손이 술잔을 든 채로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정순의 맑고 구성진 목소리로 불려지는 그 노래는 바로 아리랑이었어요. 하지만 도연에게는 단순한 민요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가슴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고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78해를 살아오면서 도연이 가장 깊숙이 묻어두려 했던 기억, 그것은 바로 첫사랑에 대한 추억이었어요. 그때는 25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아직 가난했지만 야망만큼은 컸던 시절이었죠. 그 시절 그에게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름은 박순이였습니다. 순이는 시골 장터에서 떡을 팔던 소녀였는데 언제나 아리랑을 부르며 일했어요. 순이의 아리랑은 특별했습니다. 일반적인 아리랑과는 조금 다른 가락으로 그녀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있었어요. 도연은 그 노래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순이를 만나기 위해 장터에 갈 때마다 그녀의 아리랑 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그들은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만큼은 진실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도연의 가족들은 순이를 반대했어요. 특히 어머니는 그런 천한 집딸과 결혼하면 우리 집안 망신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때 도연은 사업을 막 시작한 시점이었고 가족들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결국 그는 사랑과 성공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정순의 노랫소리가 계속 이어지면서 도연의 기억은 더욱 선명해졌어요. 순이와 헤어지던 그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순이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마지막으로 아리랑을 불러주었습니다. 도연아, 이 노래만큼은 평생 기억해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도록. 그것이 순이가 그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도연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술잔을 제대로 잡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 한편에서는 무언가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50여 년 동안 억누르고 살아온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그는 성공했습니다. 순이를 버리고 선택한 길에서 정말로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 성공의 대가로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컸습니다. 정순의 노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녀는 설거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리랑을 부르고 있었는데 그 가락이 순이의 것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갑자기 끔찍한 의심이 들었어요. 혹시 정순 씨가 순이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런데 노래가 끝나갈 무렵 정순이 부른 마지막 구절에서 도연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흩어진 사랑, 이제는 눈물로 다시 피어나네. 이 가사는 일반적인 아리랑에는 없는 것이었어요. 오직 순이만이 부르던 특별한 가사였습니다. 순이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바꿔서 부르던 아리랑이었어요. 도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일 수가 없었어요. 정순이 어떻게 순이만의 아리랑을 알고 있을까요? 그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떠올랐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하나였어요. 정순이 순이의 딸일 가능성 말입니다. 도연은 급히 계산해 봤어요. 정순의 나이가 53살이니까 만약 순이가 25살 때 낳은 딸이라면 나이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우연히 그 가사를 알고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때 정순의 노래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부엌이 조용해지면서 도연은 자신의 심장 뛰는 소리만 들을 수 있었어요. 그는 술잔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술잔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쨍그랑. 큰 소리와 함께 위스키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도연은 그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50여 년 동안 봉인해둔 기억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그의 정신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쉬기가 어려웠어요. 정수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그녀는 급히 행주를 들고 서재로 달려왔어요. 서재 문을 열자마자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들과 술에 젖은 도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정순을 보는 순간 더욱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정순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순이의 면형이 어른거렸습니다. 특히 눈매와 코의 모양이 순이를 많이 닮아 있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알아보지 못했을까 싶을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정순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정수는 깜짝 놀라며 도연을 부축했습니다.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도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정순 씨, 그 노래
어디서 배운 거요? 정수는 영문을 몰라 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무슨 노래 말씀이신가요? 아리랑. 방금 부른 아리랑 말이요. 특히 마지막 가사. 그건 어디서? 정순의 표정이 잠깐 변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그 노래요? 어릴 적에 어머니가 늘 불러주시던 노래예요. 어머니만의 특별한 가사라고 하셨는데, 도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완전히 기절할 뻔했습니다. 정말로 정순이 순이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50여 년 만에 자신이 버린 연인의 딸과 같은 집에서 20해를 함께 살아온 것이었어요. 도연은 정순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마구 뛰고 있었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린 것 같았어요. 정순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도연의 이마에 손을 올려보았습니다. 사장님, 열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병원에 가시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병원에 갈 수가 없었어요. 정순이 정말로 순이의 딸인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순 씨. 정순 씨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정순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네. 왜 갑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박순이라고 하셨어요. 벌써 15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요. 도연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정말로 순이었어요. 자신이 평생 그리워했던 그 여자 성공을 위해 포기했던 첫사랑이 바로 정순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그는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왜 어머니 이름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순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도연은 여러 감정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자신이 정순의 어머니를 사랑했었다고 하지만 성공을 위해 버렸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순 씨, 잠깐 앉으시오. 도연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정순은 여전히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도연의 진지한 모습에 복도 의자를 가져와 앉았어요. 도연은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정순 씨 어머니가 젊은 시절에 장터에서 떡을 파셨나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순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맞아요. 어머니가 항상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젊은 시절 장터에서 떡 장사를 하셨다고. 그런데 사장님은 어떻게 그걸 아세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나도 그 장터에 자주 갔었소. 정순 씨 어머니를 알고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50여 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둔 비밀을 어떻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정수는 도연의 이상한 반응에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사장님, 혹시 어머니와 어떤 관계셨나요? 어머니가 젊은 시절에 사귀던 남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연은 몸을 떨었습니다. 정순 씨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나요? 도연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젊은 시절 진짜로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출세를 위해 자신을 버리고 갔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시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이가 정순을 혼자 키웠다는 것은 그 의미는 명확했어요. 정순이 바로 자신의 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정순은 도연의 반응을 보며 점점 무언가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혹시 사장님이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남자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0해 동안 일해온 이 집의 주인이 자신의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도연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소.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정순 씨, 미안하오. 정말로 미안하오. 정수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20해 동안 모시고 살아온 주인이 자신을 버린 아버지라니. 어머니가 평생 원망했던 그 남자가 바로 한도연이었다니. 그녀는 일어나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정순 씨, 제발 듣기만 하시오. 내가 설명을. 도연이 간절히 말했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장님,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곧이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 계세요? 첫째 아들 성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뒤이어 다른 자녀들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이상하게도 오늘은 모든 자녀들이 함께 온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급히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사장님, 도련님들이 오셨어요. 저는 일단 부엌으로 가겠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도연의 자녀들과 마주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도연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정순 씨, 잠깐만. 우리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소. 정수는 손목을 빼려 했지만 도연의 힘이 생각보다 강했어요. 사장님, 제발 놓아주세요. 지금은 정말 못하겠어요. 그때 서재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성준을 비롯해 성민, 성호, 소영까지 모든 자녀들이 함께 들어왔어요. 그들은 아버지가 가정부의 손목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성준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바닥에는 아직 깨진 유리 조각들이 널려 있었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정수는 눈물을 흘린 듯 보였어요. 자녀들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몸이 아프세요? 그리고 정순 씨는 왜 울고 계신 거죠? 둘째 딸 소영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녀는 평소에도 정순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는데 오늘의 상황은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도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지금 당장 자녀들에게 정순이 자신의 딸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아직 확실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정순의 마음을 먼저 고려해야 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도연이 억지로 평정을 찾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자녀들은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성준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정순을 바라봤어요. 정순 씨,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성준이 정순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정순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별일 없으세요. 사장님이 잠깐 어지러워하셔서 부축해드린 것뿐이에요. 하지만 성민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정순 씨와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건가요? 둘 다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요. 그는 예리한 관찰력으로 두 사람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도연은 점점 곤란해졌어요. 자녀들이 계속 추궁하면 결국 진실. 성준이 정순의 앞을 막아서자 서재 안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도연을 바라봤지만 도연 역시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때 성민이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정순 씨, 우리 가족 일에 관련된 이야기라면 당연히 우리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연은 급히 일어나며 자녀들을 제지했어요. 그만해라, 너희들. 정순 씨를 괴롭히지 마라. 하지만 자녀들은 더욱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가정부를 이렇게 감싸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 정말 이상해요. 왜 정순 씨를 그렇게 두둔하시는 거예요? 막내딸 소영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혹시 정순 씨가 아버지한테 무슨 부탁이라도 한 건 아니죠? 돈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정수는 그 말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어요. 하지만 자녀들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성주는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정순 씨, 혹시 아버지의 약점을 잡고 뭔가를 요구한 건 아니겠죠? 요즘 이런 일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성준의 말에 다른 자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정순이 아버지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으려 한다고 생각했어요.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둬라. 정순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감정적이었어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이런 반응에 더욱 놀랐습니다. 그때 성호가 바닥에 널린 깨진 유리 조각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 유리는 왜 깨진 거예요? 혹시 정순 씨와 다툼이라도 있었던 건가요? 그의 질문에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순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20해 동안 이 집에서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의심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요구한 적 없어요. 그냥 제 일만 했을 뿐이에요. 그럼 왜 아버지가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하시는 거죠? 소영이 따져 물었어요. 분명히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순 씨가 아버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한 거죠? 도연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래. 정순 씨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야. 그의 말에 자녀들은 경악했어요. 아버지가 가정부를 자신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순 씨는 우리 집 가정부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보다 더 낫다고 하시는 거예요? 도연은 자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자녀들의 의심은 더욱 커졌고 정수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련님들과 아가씨 말씀이 맞아요. 저는 그냥 가정부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말에서는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성민이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린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만요. 혹시 정순 씨가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에 대해 뭔가 아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당황하시는 건 아닐까요? 그의 말에 다른 자녀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소영이 맞장구 쳤어요. 정순 씨, 혹시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서 뭔가 알고 계신 거 맞죠? 정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방금 전 도연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했던 남자가 바로 이 집의 주인이었다니. 그리고 자신이 그의 딸일 가능성이 있다니.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정순이 힘겹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자녀들은 더욱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성준이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말했어요. 정순 씨,
정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와 정순 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우리도 알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잖아요. 그때 도현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들은 정말로 내 자녀가 맞느냐? 그의 말에 서재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돌발적인 발언에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성우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어요. 도연은 한참 동안 자녀들을 바라보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희들이 언제 나를 진짜 아버지로 대했느냐? 언제나 돈 이야기만 하고 내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결국 관심사는 유산이었잖아. 자녀들은 아버지의 직설적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곧 성준이 반박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 심한 말씀이세요.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나 도연은 손을 저으며 그를 막았어요. 그만해. 이제 그만하자. 도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정순 씨, 미안하오. 내 자녀들이 정순 씨에게 상처를 줘서 그는 정순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정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 저는 이제 그만 가볼게요. 그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이 그녀를 붙잡았어요. 잠깐만요, 정순 씨.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계신 거 맞죠? 우리 가족에게 해가 될 만한 일인가요? 정수는 소영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이 집에 해를 끼칠 생각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성민이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정순 씨가 아버지와 혈연 관계인 건 아닌가요? 그의 말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성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성민은 자신의 추측을 설명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정순 씨를 이렇게 감싸시는 이유, 그리고 둘 다 이렇게 당황하는 이유. 혹시 정순 씨가 아버지의 숨겨진 자녀인 건 아닐까요? 그의 말에 소영이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성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그런 건가요? 도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었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정순 역시 창백한 얼굴로 도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대답해 주세요. 성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정순 씨가 정말로 우리 이복 누이인 건가요? 서재 안의 모든 사람들이 도연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순도 자녀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도연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도연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서재 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자녀들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얼어붙어 있었고 정수는 의자를 붙잡고 서 있어야 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몇 초간의 침묵 후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성준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성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순 씨가 우리 이복 누이라니.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도연의 진지한 표정을 보자 그는 이것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영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요. 아버지, 정말로 그런 건가요? 20해 동안 우리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가 우리 언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성민은 벽에 기대어 서서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이럴 수가 있나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20해 동안 누이를 가정부로 부려먹었다는 말인가요? 셋째 아들 성호는 아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세요. 정순 씨가 정말로 아버지의 딸인 건가요? 그의 질문에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다. 도연이 힘겹게 말했어요. 하지만 정순 씨의 어머니는 내가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자였다. 그리고 정순 씨의 나이를 계산해보면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정순은 이 모든 상황이 악몽 같았어요.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들. 정순아, 내 아버지는 성공한 사람이야. 하지만 우리를 버리고 간 사람이기도 하지. 그래도 원망하지는 마라. 그 사람도 자신의 길을 선택한 것일 뿐이니까. 어머니. 정순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어머니의 말들이 무슨 의미였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도연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혹시 정순이 이 집에서 일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을까요? 성준이 갑자기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아버지가 혼외 자식을 두었다면 왜 지금까지 숨기셨던 거예요? 그리고 정순 씨는 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가정부 일을 했던 거고요? 정순은 성준의 공격적인 말투에 상처를 받았어요. 저는 몰랐어요. 진짜로 몰랐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아버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필 우리 집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소영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정순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정말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세요? 정순은 그 질문에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그녀도 의문이었거든요. 20년 전 우연히 이 집에서 일하게 된 것이 정말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가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도연이 자녀들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너희들 진정해라.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 하지만 자녀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확실한 게 아니라면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민이 따져 물었어요. 우리를 얼마나 당황하게 만드시려고 그러세요? 그때 소영이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만요. 혹시 정순 씨가 이 사실을 이용해서 뭔가를 요구한 건 아닌가요? 상속이라든지. 그녀의 말에 다른 자녀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성준이 맞장구 쳤어요. 정순 씨, 혹시 아버지한테 재산 분할을 요구한 건 아니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당황하시는 건 아닌가요? 정순은 그들의 의심에 깊이 상처받았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20해 동안 이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한 번도 부당한 요구를 한 적 없어요. 하지만 자녀들은 믿지 않았어요. 성호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던 거죠? 정말로 몰랐다면 알게 된 지금 왜 이렇게 당황하세요?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황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20해 동안 모시고 살던 분이 제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자녀들의 태도에 실망했어요. 너희들 그만해라. 정순 씨를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라. 하지만 소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 집안의 일원이에요. 갑자기 이복 누이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황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소영의 말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성민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상속 문제예요. 만약 정순 씨가 정말로 아버지의 딸이라면 법적으로도 상속권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의 말에 다른 자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절망했어요. 결국 이들이 걱정하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복 누이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보다도 재산이 나누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정순이 힘겹게 말했어요. 만약 정말로 제가 사장님의 딸이라고 해도 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자녀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성준이 의심스럽게 말했어요. 법적으로는 상속권이 있는데 정말로 포기하실 건가요? 도연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너희들은 정말로 돈밖에 모르는구나. 가족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기쁨은 전혀 없고 오직 재산 걱정만 하고 있어. 그의 말에 자녀들은 잠시 조용해졌지만 곧 반박했습니다. 아버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소영이 말했어요. 갑자기 이복 누이가 나타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20해 동안 가정부로 지낸 분을. 정수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을 떠나겠어요. 그녀의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정순 씨, 갑자기 왜? 도연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여기 있으면 모든 사람이 불편할 것 같아요. 도련님들과 아가씨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성준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게 좋겠네요. 이런 애매한 상황으로는 모두가 불편할 테니까요. 그의 말에 정수는 더욱 상처받았어요. 성준아, 도연이 아들을 꾸짖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저는 내일까지만 있다가 떠나겠어요. 그때까지 마지막 정리를 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정순 씨,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오. 도연이 간절히 말했어요. 우리 아직 제대로 이야기도 못했잖소. 정순 씨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확실한 것도 알아봐야 하고.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장님, 확실한 게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녀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련님들과 아가씨가 편하게 지내시려면 제가 사라지는 게 맞아요. 소영이 마지못해 말했어요. 그런 의미로 한 말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정수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아니에요. 도련님들 말씀이 맞아요. 저 같은 사람이 이 집안에 혼란만 가져다 주는 거죠. 정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서재를 나가려 했어요. 그때 도현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순 씨, 제발 기다리시오. 내가 설명할 것이 있소.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어떤 설명을 들어도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순이 서재를 나가려 하자 도연은 필사적으로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정순 씨, 제발 듣기만 하시오. 정순 씨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내가 꼭 해드려야 할 말이 있소.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자녀들을 바라봤어요. 너희들도 앉아라. 내가 지금까지 숨겨왔던 이야기를 해주겠다. 자녀들은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진지한 모습에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50여 년 전 이야기다. 도연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그때 나는 25살이었고 가난한 집 아들이었지. 하지만 야망만큼은 컸어. 언젠가는 성공해서
큰 사업가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 그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담겨 있었어요. 그 시절 내가 자주 다니던 장터가 있었는데 거기서 떡을 파는 소녀가 있었다. 그 소녀가 바로 도연은 정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순 씨의 어머니 박순이었소. 정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처음으로 자세히 듣게 되었거든요. 도연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순이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얼굴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마음도 그랬지. 그 시절 내가 가난해서 떡 하나 사 먹을 돈도 없을 때 순이는 공짜로 떡을 주곤 했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연의 목소리가 감정에 젖었어요. 순이의 아리랑은 정말 특별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 사람만의 독특한 가락이 있었어. 나는 그 노래에 완전히 매료되었지. 자녀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들도 처음 듣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였거든요. 성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와 그 여자분이 연인 사이였던 건가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했어.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만큼은 진실했지. 나는 순이와 결혼할 생각이었고 순이도 그런 마음이었어. 그럼 왜?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어머니를 떠나신 건가요? 도연의 얼굴에 깊은 고통이 스쳤습니다. 그때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어. 도연이 무겁게 말했어요. 큰 사업 기회가 생겼는데 그 일을 성사시키려면 다른 집안과 혼인을 해야 했어. 그 집안의 딸과 결혼해야만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거든. 성민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그 기회를 포기하시면 됐잖아요. 왜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고 다른 선택을 하신 거예요?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때는 젊었고 욕심이 컸어. 사랑도 소중하지만 성공도 포기할 수 없었지. 그래서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결국 순이를 떠나기로 결심했어. 헤어지던 그날, 도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순이는 울지 않았어. 대신 마지막으로 아리랑을 불러주었지. 그 특별한 가사와 함께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말이야. 정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미어졌어요. 어머니가 평생 그 노래를 부르신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그것은 단순한 민요가 아니라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담긴 노래였던 것입니다. 순이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아느냐? 도연이 정순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도연아, 이 노래만큼은 평생 기억해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도록. 그것이 순이가 내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 소영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정순 씨가 정말로 아버지의 딸인 건가요? 확실한 건가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그는 정순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순 씨의 나이 그리고 순이와 헤어진 시기를 계산해보면 가능성이 높아. 무엇보다도 정순 씨가 순이만이 알던 그 특별한 아리랑을 부르는 걸 보면 성우가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DNA 검사를 해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요즘에는 그런 검사가 정확하다고 하던데요. 도현과 정수는 모두 그 제안에 당황했어요. DNA 검사. 정순이 중얼거렸어요. 사실 그녀도 궁금했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도연의 딸이라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거든요. 성준이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맞아요, 아버지. DNA 검사를 하면 모든 것이 확실해질 텐데요. 그래야 우리도 마음을 정리할 수 있고, 그의 말 끝에는 여전히 재산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도연은 한참 고민하다가 정순에게 물었어요. 정순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진실을 알고 싶으신가요? 정순은 망설였어요. 진실을 아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요? 저는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정순아, 내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라. 그 사람도 자신의 길을 선택한 것일 뿐이니까라고 하셨어요.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이해가 돼요. 어머니는 사장님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제가 이 집에서 일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녀들은 그 말에 더욱 의심스러워했어요. 그럼 정말로 계획적으로 접근한 건가요? 소영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몰랐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혹시 무언가를 아시고 저를 이 집으로 보내신 것일 수도 있어요. 정순의 말에 도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순이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고? 도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신문을 자주 보셨어요. 그리고 사업가들 이야기를 유심히 보시곤 했어요. 특히 사장님에 대한 기사가 나올 때마다. 정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무엇이라고 하셨는데? 도연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정수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저 사람은 정말 DNA 검사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택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어색했어요. 정수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지만 도연의 자녀들과 마주칠 때마다 서로 어색한 시선을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도연 역시 정순을 대하는 방법을 몰라 했어요. 가정부로 대해야 할지 아니면 딸로 대해야 할지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날 오후 마침내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어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고 의사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결과를 직접 와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연은 즉시 자녀들과 정순을 불러 모았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함께 병원에 가자.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은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각자가 모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도연은 만약 정순이 정말로 내 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했고, 정수는 결과가 양성이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를 걱정했습니다. 자녀들은 여전히 재산 분할 문제를 우려하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 앞에 모두 앉았을 때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어요. 한도현 씨와 박정순 씨는 99.9% 확률로 친부와 친딸 관계가 맞습니다. 그 순간 진료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정수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연은 결과지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봤어요. 자녀들은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성주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성민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성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고 소영은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참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와서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택에 도착해서야 성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아버지? 도연은 서재에 모든 사람을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으니 우리는 정순 씨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자녀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가족이라고 하셨나요?
소영이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20회 동안 가정부로 부려먹던 사람을 갑자기 누이라고 부르라는 말씀인가요? 정수는 그 말에 깊이 상처받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지금처럼 살겠어요. 하지만 성민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지금처럼 살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정순 씨는 우리 아버지의 딸이니까 상속권이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도연은 자녀들의 반응에 실망했어요. 혈육이 늘어났다는 기쁨보다는 재산 걱정만 하고 있었거든요. 너희들은 정말로 돈밖에 모르는구나.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때 성준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감정적으로 접근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정순 씨가 상속을 주장하면 우리 재산이 5등분이 되는 거잖아요.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상속 같은 거 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20회 동안 이 집에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욕심을 부린 적 없어요. 하지만 소영은 믿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정순 씨에게도 권리가 있으니까요. 도연이 갑자기 일어서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만해. 더 이상 듣기 싫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정순 씨는 너희들과 달라. 20회 동안 이 집을 지켜주었고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어.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순 씨를 정식으로 딸로 인정하실 건가요? 도연은 정순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건 정순 씨가 결정할 일이야. 내가 강요할 수는 없어. 정순은 한참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저는 그냥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으면 모든 사람이 불편할 테니까요. 안 된다. 도연이 강하게 말했어요. 정순 씨는 내 딸이야. 이 집을 떠날 이유가 없어.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장님, 저는 50여 년 전에 버려진 딸이에요. 지금 와서 가족이 되자고 하는 건 너무 늦었어요. 그녀의 말에 도연은 가슴이 미어졌어요. 성준이 그때 폭탄 선언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죠. 정순 씨가 상속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법적 문서를 작성하면 우리도 정순 씨를 인정하겠어요. 그의 말에 다른 자녀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수는 그 제안에 분개했어요. 결국 돈 이야기군요. 제가 상속을 포기해야만 가족으로 인정해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소영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현실적으로 그게 맞지 않나요? 갑자기 나타난 이복 누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도연은 자녀들의 태도에 완전히 실망했어요. 너희들은 정말로 내 자식들이 맞느냐? 이렇게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지만 자녀들은 자신들이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정수는 결국 결심을 굳혔어요. 알겠어요. 제가 상속 포기 각서를 쓸게요. 대신 저는 이 집을 떠나겠어요. 그녀의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정순 씨, 도연이 급하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오? 정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평생 한 사람을 그리워하며 살아가셨어요. 저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그때 성민이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만요, 정순 씨. 혹시 정순 씨 오빠 이야기 아세요? 정수는 그 말에 당황했어요. 오빠요? 무슨 오빠 말씀이세요? 성민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정순 씨 집안 사정을 좀 알아봤거든요. 정순 씨 오빠가 도박 빚이 엄청나다면서요?
그래서 정순 씨가 이 집에서 일하면서 빚을 갚아주고 있다고 하던데요. 정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것은 그녀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소영이 악의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역시 뭔가 숨기는 게 있었네요. 혹시 그 빚 때문에 아버지한테 접근한 건 아닌가요? 정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가 드러난 것입니다. 정수는 소영의 말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가족의 아픈 비밀이 드러난 것이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제 오빠가 도박 빚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 집에 온 건 아니에요. 성민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정말로 그런 건가요? 오빠 빚이 얼마나 되는데요? 정수는 고개를 숙이며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3억 원 정도. 제가 20해 동안 모은 돈으로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어요. 자녀들은 그 금액을 듣고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성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3억 원이라. 정순 씨가 아버지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된 지금 그 빚을 갚을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정수는 그들의 의심에 절망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하지만 소영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누가 믿겠어요? 3억 원이나 되는 빚이 있는데 갑자기 재벌의 딸이 된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도연은 자녀들의 잔인한 말에 분노했어요. 너희들 그만해. 정순 씨를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라. 하지만 자녀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현실을 보세요. 성호가 말했어요. 정순 씨는 빚쟁이 가족이에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우리 집안의 일원이 된다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여러분께 실망만 끼쳐드리는군요. 그럼 이렇게 하겠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결심을 굳혔어요. 저는 상속권을 완전히 포기하겠어요. 그리고 이 집도 떠나겠어요. 대신 정순이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도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무엇이오? 정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제 오빠의 빚을 대신 갚아주세요. 그 대신 저는 영원히 사장님 앞에서 사라지겠어요. 자녀들은 그 말을 듣고 역시 그런 속셈이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성준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오빠요. 결국 돈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상속은 포기한다면서 3억 원을 달라고 하네요. 정수는 그들의 반응에 마음이 찢어졌어요. 저는 그냥 오빠가 죽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빚쟁이들이 오빠를 위협하고 있어요.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정순의 진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20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그는 결심을 굳히고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그 빚을 갚아주겠어. 도연의 말에 자녀들이 경악했어요. 아버지, 그럴 수는 없어요. 성민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결국 정순 씨가 돈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도연은 단호했어요. 이건 내 결정이야. 정순 씨는 내 딸이고 딸의 가족을 도와주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소영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정순 씨만 특별 대우 받는 거예요? 특별 대우? 도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정순 씨는 20해 동안 이 집을 지켜주었어. 너희들은 그동안 뭘 했느냐? 돈 달라고 하는 것 말고는 한 일이 뭐가 있느냐? 자녀들은 아버지의 직설적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정순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조건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빚을 갚아주시는 대신 저는 정말로 영원히 사라지겠어요. 다시는 사장님이나 이 집안과 연락하지 않겠어요. 도연은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정순 씨, 왜 그런 극단적인. 하지만 정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좋은 방법이에요. 도련님들과 아가씨도 편하실 거고,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성준이 그 제안에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는 거죠? 법적으로도 상속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어요. 그리고 이 집과 관련된 모든 기억도 지우겠어요. 자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마침내 동의했어요. 도연은 마지막으로 정순에게 물었어요. 정순 씨, 정말로 그게 정순 씨가 원하는 거요? 정순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게 최선이에요. 며칠 후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순의 오빠 빚은 도연이 깨끗하게 갚아주었고, 정순은 상속권 포기 각서에 서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작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저택을 떠날 준비를 했어요. 도연은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순 씨, 정말로 미안하오. 내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어머니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각자 자신의 길을 가는 거라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막으로 아리랑을 한 소절 불렀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도연은 그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50여 년 전 순이가 불러주던 그 노래, 그리고 이제 그의 딸이 마지막으로 불러주는 그 노래였습니다. 정순이 떠난 후 도연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자녀들은 모두 만족해하며 돌아갔지만 그는 공허함만 느꼈습니다. 성공을 위해 첫사랑을 버렸고 이제는 딸마저 잃었어요. 그로부터 몇 년 후 도연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정순이 불러주던 아리랑을 다시 듣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노래를 불러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노인 요양원을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홀로 된 어르신들을 돌보며 가끔 그들을 위해 아리랑을 불러주었습니다. 그 노래 속에는 어머니의 사랑과 짧았지만 소중했던 가족의 기억이 담겨 있었어요. 한 소절의 민요가 이어준 인연이었지만 결국 그 노래는 이별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그랬듯이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정순 씨와 도연 씨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가난 때문에 흩어졌던 사랑이 50년 만에 다시 만났지만 결국 또 다른 이별로 끝나게 된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보다 소중한 것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